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이번에는 야미 낮잠 쿠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션에 사용되는 바느질 방법을 연습해보고 귀여운 무늬가 인쇄되어 있는 원단으로 낮잠 쿠션을 만들어 보세요. 상품 안에 바늘 2개가 이런 플라스틱 통에 안전하게 들어 있어요. 바늘을 보시면 흔히 보시는 바느질 바늘 옆으로 끼워서 사용하는 바늘이 있고요. 실을 위쪽에 있는 홈으로 눌러서 끼우는 요술 바늘 하나, 이렇게 2개가 들어가거든요. 바늘은 2가지 중에서 편하신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술 바늘에 실을 한번 끼워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실이 있죠. 실을 부르셔서 요술 바늘을 보시면 바늘 끝부분에 살짝 홈이 있어요. 이 홈으로 실을 끼워 주시면 되거든요. 자, 실을 앞쪽에서 잡고 이 홈에 걸어서 실을 가운데 걸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실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실은 2줄로 바느질을 해줄 거기 때문에 적당히 한 40-50cm 정도 길이가 되도록 해서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매듭을 지어 볼게요. 검지손가락 위에 실을 매듭질 부분을 올려 놓으시고요. 바늘을 그 위에 이렇게 올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엄지와 검지로 바늘과 실을 같이 잡아 주시고요. 자, 실을 2-3번 바늘에 이렇게 감아서, 이 감는 횟수가 많아지면 매듭이 굵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아서 그대로 아래로 쭉 내려서 바늘에 있는 실꼬임을 엄지와 검지로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게 잡지 않으셔도 되고요. 살짝 얘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잡아주신 다음에 바늘을 위로 이렇게 빼주시면, 자, 뒤쪽에 실이 당겨오죠. 그러면서 여기에 매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매듭 뒤에 있는 실을 잘라주시면 깔끔하게 매듭을 만들 수 있어요. 요술 바늘이 아니라 일반 바늘의 경우에도 바늘에 실을 끼워 주실 때는 바늘끼에 실을 이렇게 넣어서 끼워 주시면 되는데요. 실을 바늘에 조금 더 쉽게 끼우기 위해서는 넣을 실을 짧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길게 잡으시면 이 실이 앞쪽에 힘이 없어서 잘 넣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짧게, 실을 짧게 잡고 바늘끼에 실을 넣은 다음에, 자, 이렇게 들어갔죠? 실을 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을 끼워 주시면 됩니다. 상품 안에 들어있는 바느질 연습용 펠트지예요. 이 펠트지에 지금 쿠션 만들기에 필요한 바느질 방법을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바느질 방법 2가지를 먼저 연습을 해볼 건데요. 바느질 안내선을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선을, 자,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바느질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홈질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질은 실을 매듭 지은 다음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빼세요. 바느질 시작점으로 바늘을 빼신 다음에 한 땀 앞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 땀 앞으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실을 당겨 주시고요. 다시 한 땀 앞으로 들어가서 한 땀 앞으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다시 한 땀 앞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한 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느질이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계속 진행 방향으로만 바느질 해가는 게 홈질이고요. 자, 이렇게 바느질을 해줍니다. 진행 방향으로 계속 똑같이 바느질을 해주시는 게 홈질이에요. 자, 홈질을 이렇게 한 줄로 바느질 했는데요. 뒷면을 한번 볼까요? 뒷면도 앞면과 거의 흡사하죠.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매듭은
바늘을 실을 걸어서 당겨주시면 여기 꼬임이 생기죠. 이 꼬임을 그대로 아래로 내리면 원단과 맞물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꼬인 부분을 손으로 잡고 실을 당겨주시면 여기 매듭이 생겼어요. 매듭이 너무 작아서 빠져나올 것 같다 그러면 여기를 두세 번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거든요. 홈질을 더 연습을 하고자 하시면 안내선을 그린 다음에 연습을 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박음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음질도 바느질 안내선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매듭을 지어서 뒤에서 앞으로 빼시고, 박음질은 한 땀 뒤로 바늘을 넣어서 한 땀 앞으로 바늘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실을 당겨주세요. 한 땀 뒤로 바늘을 넣어서 한 땀 앞으로 바늘을 빼줍니다. 아까 홈질하고는 다르죠. 홈질은 계속 앞으로만 갔다고 하면 박음질은 뒤로 가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땀 뒤로 바늘을 넣어서 한 땀 앞으로 바늘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뒷면을 한번 보면요, 박음질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기 때문에 실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생겨요. 튼튼하게 바느질 할 때 박음질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바늘땀을 작게 하시면 조금 더 튼튼하게 바느질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박음질 해주시면 되고요. 뒷면에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박음질도 부족하시면 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공구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르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쿠션을 만들 예정인데요. 창구멍을 정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바느질 방법입니다. 원단 끝부분에 시접이 이렇게 접히고 반대쪽도 시접이 이렇게 접혔을 때 이 두 원단을 연결하는 방법을 지금 공구르기로 해볼 거예요. 접혀져 있는 원단 끝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바늘을 뺐으면 실을 그대로 위로 넘겼을 때 만나는 지점 여기로 바늘을 넣어서 한 땀 바늘을 이렇게 뜹니다. 위쪽 원단에 접혀진 선을 따라서 바늘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실을 당겨 주시면 되고요. 다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넘겼을 때 만나는 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서 아래쪽 원단에 한 땀 바늘을 넣어 주시면 돼요.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바늘을 넣어서 한 땀,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으로 한 땀. 자,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실이 보이는데요. 실을 한번 당겨 보도록 할게요. 바느질이 다 되고 나면 실을 당기게 되는데, 실을 당기면 이 두 개 원단이 이렇게 맞물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느질 하는 게 공구르기예요. 인형이나 쿠션처럼 안쪽에서 바느질해서 뒤집어서 솜이 들어가는 경우는 창구멍을 다 이런 식으로 바느질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매듭 같은 경우에는 매듭을 여기에서 이렇게 지어줍니다. 여기 매듭이 여기 생겼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단과 원단 사이에, 지금 여기가 끝부분이라서 표가 나는 거지만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원단과 원단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두 개 원단을 바느질 했기 때문에 지금 매듭이 있는 가장 가까운 데로 두 원단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앞이나 뒤나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바늘을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실을 세게 쏙 당겨주시면 매듭이 안으로, 이 원단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바깥에서 실을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상품 안에 원단을 겉이 보이도록 놓은 다음에 원단의 한쪽 끝에서 5cm 지점을 표시합니다. 라벨이 들어있는데요. 이 라벨은 가운데가 접혀져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쪽은 끝이 벌어져 있어요. 접혀져 있는 부분이 원단의 안쪽을 보도록 놓고 잘려진 부분이 원단 끝과 맞춰서 5cm 표시한 지점에 놓아주세요. 원단을 바느질할 때 라벨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라벨을 먼저 시침질 해주셔야 되는데요. 위치를 잡고 원단 끝에서 5mm 안쪽에서 시침질 하시면 돼요. 시침질은 단순히 라벨을 임시로 고정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라벨 바느질한 원단 위에 다른 한 장의 원단을 안이 보이도록 놓아주세요. 그러면 두 원단이 겉과 겉이 맞대어지도록 놓여지게 되거든요. 이제 두 원단의 둘레를 바느질해서 쿠션을 만들 건데요. 바느질 안내선을 그려줄 거예요. 원단 끝에서 바느질선까지의 간격을 시접이라고 하는데 시접을 0.5에서 1cm 사이로 하시면 되고요. 내면이 동일한 간격이 되도록 해주세요. 저는 1cm로 그려볼게요. 바느질 안내선을 그릴 때는 수성펜이나 기화성 펜과 같은 공예용 펜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런 펜이 없으면 연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연필은 지워지는 펜이 아니기 때문에 바느질할 때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연하게 그려주세요. 바느질 안내선을 다 그려준 뒤에 창구멍 위치를 표시해 주셔야 하는데요. 창구멍은 원단을 뒤집고 솜을 넣어주는 구멍이에요. 창구멍의 위치를 정할 때는 모서리 부분을 피해서 평평한 직선 부분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라벨이 있는 부분을 오른쪽으로 놓고 아래쪽 중간으로 창구멍 위치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원단을 바느질하다 보면 원단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어요. 시침핀을 꼽아주거나 시침핀이 없다면 시침질 해주셔도 좋은데요. 시침질한 실은 바느질 후에 제거해 줄 거기 때문에 시침질한 실의 모양과 위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제 박음질을 해볼게요. 창구멍을 제외한 둘레를 촘촘하게 박음질 해주시면 되는데요. 박음질 할 때는 실을 살짝 당긴다는 느낌으로 박음질 해주세요. 원단을 뒤집어 솜을 넣어줄 거라 실이 느슨하면 완성 후에 실이 너무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꼼꼼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둘레 바느질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창구멍이 있는 부분의 시접을 원단 쪽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시면 되거든요.
창구멍으로 원단을 뒤집어 주시고요. 원단의 내 모서리 부분을 신경 써서 뒤집어 주시는데, 모서리 빼는 게 잘 안 되시면 바늘이나 시침핀을 이용해서 살짝 빼주셔도 좋아요. 창구멍으로 솜을 넣어주세요. 솜은 창구멍보다 먼저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넣어주시고요. 솜이 다 들어갔으면 손바닥으로 살살 문질러 솜의 위치를 잡아줄 수 있어요.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바느질해 주셔야 하는데요. 시접이 안쪽으로 접혀져 있죠. 바느질을 하면 이렇게 바느질이 될 거예요. 원단이 접혀져 있는 부분을 따라서 바느질 해줄 거고요. 실을 매듭지어서 두 원단 중에 접혀져 있는 한 부분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그럼 실이 윗 원단에 있어요. 원단이 이렇게 바느질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실을 수직으로 내렸을 때 만나는 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서 아래쪽 원단으로 바늘을 한 땀 떠주세요. 실을 당기고 다시 실을 위로 올렸을 때 만나는 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서 위에 원단으로 한 땀, 다시 실을 아래로 수직으로 내렸을 때 만나는 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서 아랫 원단으로 한 땀. 그렇게 해서 실을 당기면 두 원단이 맞대어져서 실이 거의 보이지 않게 돼요. 지금처럼 바느질하는 게 공구르기예요. 공구르기는 창구멍을 바느질할 때나 입체와 입체를 연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바느질 방법이기 때문에 익혀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연습을 잘 해주세요. 창구멍 바느질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매듭을 지어 볼게요. 바깥에서 매듭을 지어준 다음에 매듭을 숨겨줄 건데요. 매듭과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 두 원단 사이로 바늘을 넣어 줄 거예요. 두 원단을 바느질했기 때문에 두 원단 사이 공간이 있어요. 이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편하신 쪽으로 바늘을 뺀 다음 매듭이 여기 있죠. 실을 쫙 당겨 주시면 매듭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요. 그리고 실을 잘라주세요. 그러면 야미 쿠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